또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또쌤입니다. 여러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은 서아시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등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단어 하나만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여러분, 제국이 무엇인가요? 제국은 여러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주 넓은 나라를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한 후 철제 무기로 등장한 국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들은 철제 무기와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 전략인 기마 전술과 전차 등을 앞세워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바빌로니아를 비롯해 폐쇄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하던 이집트까지 정복했죠. 이렇게 우수한 철제 무기와 전술을 보유한 아시리아는 서아시아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자, 다음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 이웃 엘렘 왕국을 정복하고 새긴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이 보이죠? 아시리아는 다음 사진처럼 피지베 민족의 저항을 막기 위해 도시를 파괴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소금을 뿌리는 등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치 방식은 오히려 피지베 민족의 저항을 낳았고요. 결국 아시리아는 통일 6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여러 지역을 정복해 제국의 발판을 마련했고, 다리우스 1세는 인더스강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는 넓은 영토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눠 총독을 파견했고,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죠. 또한 수도인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2500km에 이르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화폐와 길이, 부패, 무게를 재는 단위인 도량형을 통일했죠. 지금으로 치면 센티미터, 킬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와 달리 약 200년 오랫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통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음은 키루스 2세가 남긴 글입니다.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남긴 글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정복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 그들의 고유 풍습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죠. 바로 이런 이유로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 쇠퇴했고, 기원전 4세기 말에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기원전 3세기 중엽에는 이란계 유목민족이 세운 파르티아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인더스강 부근까지 지배했고 동서무역을 통해 번영했죠. 하지만 이때 지중해에서 나타난 로마와의 갈등을 겪으며 쇠퇴했습니다. 이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계승을 내세우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파르티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이전 페르시아의 영토를 회복했죠. 이들은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지방의 총독 등을 파견하는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동서무역을 독점했고 로마 제국과 경쟁했죠. 자, 이 상을 보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왕인 샤프로 1세는 로마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생포했던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했던 페르시아도 내부 반란과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등으로 쇠약해져 7세기 무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는 이런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페르세폴리스 궁전으로 들어가는 만국의 문 모습입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양식이 혼합된 돌기둥이 있는 반면에 아시리아의 양식의 석주도 있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동서교역으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스와 인도의 서적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됐습니다. 페르시아는 공예도 유명했는데 이런 공예품들은 우리나라인 신라에까지 전달이 돼서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가 만든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이 종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우르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의 대결이 벌어지는 곳으로 보고 선한 신의 상징인 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널리 퍼졌고요. 사사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 자신들의 나라가 페르시아의 후계자라는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했죠. 이 조로아스터교 교리에 있는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구세주 출현 등 이 요소는 이후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아시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왜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아시리아는 고작 60년 제국을 유지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억압이 아닌 포용과 관용으로 그들과 같은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왜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만약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또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